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8월 3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안 했습니다. 방송을 안 한 이유는요. 뭐 방송을 할 이유가 없죠. 주가는 빠지고 당연한 거죠. 파월이 그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뭐 그냥 멀쩡히 버티고 있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 큰 일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어제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파월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굳이 지금? 죄송합니다. 목이 좀 간질간질하네요. 어, 11월 8일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있는데 9월, 10월 두 달 남았거든요. 이제 채 100일이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와가지고 저렇게 강경한 발언을 할까라고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월 연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많이 듣고 저 혼자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결론이 뭐냐? 이번에는 연준이 작정을 했다. 이번에 두들겨 패가지고 인플레를 잡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 더 큰 일을 위해 가지고 지금 매를 들겠다. 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파월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에서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몇 가지 안을 요약을 해주면서 파월의 연설 내용을 일일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중에 딱 와닿는 게 뭐냐면 파월 연설이 10분 정도 그 예정이 돼 있었대요. 근데 8분 정도 하고 그러면서 연설하기 전에 어, 아주 간단하게 내 할 얘기만 딱 하겠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고 자기 할 얘기만 딱 하고 나가버린 거. 이게 뭘 뜻하냐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가 화가 났을 때 더 이상은 내가 봐주지 않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길게 얘기 안 한다. 너 알아서 해. 그리고 입 딱 닫고 싹 사라지는. 진짜 무섭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파월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요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몇 가지를 이제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건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그냥 제 생각 나는 대로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 파월은 지금 중국이 부동산이 폭락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거진 뭐, GDP 성장률까지 작사를 내면서 그런 걸 봤더니 부동산 하락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동산 하락은 일어나겠죠. 그래가지고 급격한 하락이 아니라 조정. 근데 부동산을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이 부동산 하락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이제 파월이 근원 PCI 지표를 그걸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CPI 지수가 아니라 PCI 지수를요. CPI 지수에는 우리는 그동안에는 CPI 지수라 그래서 그걸 많이 봤잖아요. CPI 지수는 이 임대료가 거진 한 30%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PCI 지수에서는 한 20%밖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좀 많이 낮죠. 그죠? 어떠한 또 10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부동산 임대료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근원 PCI 물가는 이게 이제 소비 심리니까 소비 심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인플레이션을 기대를 한다. 물가가 오르는 걸 기대를 한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 이런 거를 내가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그 지표를 근원 PCI로 보겠다. 그래가지고 근원 PCI가 그동안에 어떻게 올랐나 봤더니 5월 달에 4.9%, 6월 달에 4.7%, 7월 달에 4.8%, 8월 달에 4.6%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죠? 딱히 이걸 봐서는 지표가 하향 안정화로 된다 뭐 이런 느낌마저 안 드는 그런 지표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2% 이내에 올 때까지 나는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한 게 이 근원 PCI 이 지수가 2% 이내로 내려올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그 얘기가 아닌가. 그죠? 그래가지고 요약을 해봤더니 부동산 하락은 원치 않는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은 억제를 하겠다. 그래도 두들겨 패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 시장이 악화를 원한다. 어, 지금 뭐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가파르니까 그죠? 제가 항상 이 고용 실업률이 높게 나와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멘트를 다시 한번 날린 거예요. 고용 시장을 악화로 원한다. 그래도 고용 시장이 악화가 된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거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수요가 감소돼요. 그죠? 고용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는 돈을 못 버니까 그죠? 돈을 못 버니까 내가 소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비를 못 하는 거잖아요. 수요가 감소돼요. 그리고 생산이 감소가 되고 고용이 위축이 되고 그죠? 고용 위축. 그다음에 경기가 위축이 되죠. 돈을 못 쓰니까. 요 부분이죠. 고용 위축. 그다음에 경기 위축.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예금에 돈이 몰릴 거고 그다음에 예금을 많이 하는데 굳이 대출까지 일으키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안 사겠죠? 그 대출을 감소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자연히 위축이 되고 그리고 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죠. 아까 전에 PCI 그죠? 그게 바로 소비 심리거든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 다시 수요가 감소되고 이런 악순환을 만들겠다는 거죠. 강제로라도. 어. 그죠? 그게 세 번째 나와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버리겠다. 너네들이 우리가 야 물건 지금 사야 돼. 다음 달 되면 이거 더 비싸질 거야. 자동차? 야 지금 당장 계약해. 내년 해 지금 계약해도 1년이 걸린다는데 해가 지나면 더 비싸질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지금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미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겠다. 미래에 지금 가격하고 똑같아. 오히려 더 싸질 수도 있어.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건 아니겠죠. 지금 안 사도 나중에 얼마든지 네 여력으로 살 수가 있어. 이 정도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절대 투자하지 마라. 지금 소비를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또 강력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 금리 인상을 9월에 금리 인상을 0.75% 지금 월가 베팅하는 이 도박사들이 9월에는 0.75% 인상을 예견을 했거든요. 기존에는 0.5%였어요. 그걸 0.75%까지 올렸는데 파월은 75% 이상도 올릴 수 있다. 너네들 자꾸 그러면. 그리고 내년 내년 뭐 이제 뭐 6월이라든지 내년 6월이라든지 내년 뭐 10월이라든지 이때쯤 가가지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금리가 다시 인하가 될 거다.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꺾이고 나면 다시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다시 내릴 것이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문가가 나서 얘기하기를 2023년도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다. 금리 인상은 지금보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게 할 수 있다. 파월이 4%를 예견한 거예요. 그러면 쉽게 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올해 4%, 그럼 내년에는 적어도 2% 올라간다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6% 금리 인하 없어요. 23년도까지는요. 굉장히 이게 엄청난 그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어, 닐 카시 닐 카시카리 닐 카시카리 이름 어려워. 미니애폴리스 그 연준 의장이 미니애폴리스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스닥이 이 연준 저기 파월이 연설하고 나서 나스닥이 폭락하라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어, 이게 지금 연준에 의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누구죠? 잠깐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또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자베스 워렌. 아주 굉장히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파월한테 한마디를 한 거예요. 침체로 끌고 갈 거 걱정. 이 사람의 걱정은 뭐냐? 바로 여기에요. 고용시장 악화. 실업률이 너무 높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연준 내 생각이지 이거는 사전에 정치권하고 얘기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파월은 진짜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고민을 하는데 웬걸 오늘 갑자기 장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어? 야, 이게 저 연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이게 투자 격언 중에 하나인데 연준을 이기겠다고? 증시가? 7월 달에 그 상승세를 보고 지금 연준이 승질이 나가지고 지금 너희들 이따구로 하면 다 작사를 낼 수가 있어. 나 가만 안 있어. 그리고 파월이 아주 작정을 해놓고 냉정한 어투로 얘기를 했는데 장을 다시 끌어올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곧버스에다 30%를 때려 박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곧버스를요 계속 사드릴 거예요. 100%가 아니라 제 생각에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 지금 아니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이 많은 유튜버의 그 유튜버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장은 상승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상승에 대한 배팅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파월이 저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편에서는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거는 말뿐이고 아직 우리 심리는 상승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7월 달 7월 FOMC 끝나고 나서부터 상승을 한 거잖아요. 이걸 보고 파월이 승질이 났는데 승질이 삐ung 났는데 그죠? 파월이 승질이 났어요. 요거 보고. 그래서 이거를 니들 그러면 안 돼. 이게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45도 각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스란히 내리겠다. 그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파월에 반하는 행동이 나오고 아직까지도 유튜버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제가 예전에 고퍼스에 한번 투자를 해야지 그랬을 때 요거 없었을 때 요거 폭락이 없었을 때 요렇게 떨어지고 나서 요렇게 다시 올라가 가지고 요 전고 오면 이때부터 고민을 해보겠다. 반등해 가서 내려오면 고퍼스 올라가면 레버리지인데 이때 가가지고 어떤 뉴스라든지 그런 거를 해야겠다. 왜냐면 이거 올라갔을 때가 FOMC라든지 저기 뭐야 9월 달에 뭐 CPI 지수라든지 뭐 실업자 뭐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투자를 해야지 그랬는데 이게 확 날라갔죠. 파월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고포스 30% 때려봤고 몇 가지 라인을 정했어요. 뭐냐면 그냥 정보예요, 정보. 그죠?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에 닿는 순간 또 고버스. 그죠?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고버스. 계속해서 올라가, 계속해서 올라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닿았다.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닿겠죠? 그렇다면 연준은 진짜 승질이 나겠죠. 진짜 화를 내겠지. 그렇다면 여기서는 고버스를 때려 박는 거죠. 이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200%, 3, 4, 한 600% 정도 투입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간다면 한 100% 정도 투입될 것 같고 100% 정도 투입될 것 같고 여기 올라갈 때마다 계속 때려 박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겠죠. 계속 이를 올라가지 않을까. 소비 우리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야 되는데 참 깜짝 놀랐어요. 어. 금요일 날 파월 연설이 나오고 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주 그냥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월요일 날 장 빠지고 월요일 날 장 빠지면서부터 갑자기 월요일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싹 바뀌더니 오늘 아침에 딱 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도 장은 상승한다. 그래가지고 주도는 곧버스 때려 박았습니다. 아직 때려 박지 않았죠. 30% 투자가 돼 있고 이제 때려 박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때려 박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지금 장에서 또 추락을 한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죠? 내려가는 거 따라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에서 반등해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곧버스에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그때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투자 비율이 좀 바뀌겠죠. 항상 유동적이다. 그래도 저는 지금부터 곧버스에 좀 투자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환율은요 1347원. 야, 이거 엄청 높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런데 주식이 올라간다. 아, 지표를 뭘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지금이 1345원이네요. 그죠? 변동이 돼가지고 1345원. 이거 언제 내려오나요? 그죠? 언제 내려와요? 이게 레버리지에 투자가 되나요, 지금?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때입니까? 이 가격대인데? 여기서 갑자기 내려온다? 뭐 때문에 내려올까요? 실적? 기업 실적? 뭐 지표? 아니면 금리? 뭔가 우리한테 이제부터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호재가 남아있나요, 도대체? 그죠? 주가가 오를 것 같다라는 우리들의 기대 심리? 아니면 뭐 주식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투자 심리 빼놓고는 어떠한 지표라든지 지금 주변 상황이 다 만들어주나요? 그죠? 그리고 강력한 연준이 정치권하고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그런 멘트를 확 날렸는데,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 달러 지수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주가 상승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야, 재밌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기회가 온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달러 지수. 예. 여기. 아니, 뭐가 우리를 도와주나요? 지금. 어? 환율이 떨어지고 달러 지수가 떨어진다 그래도 파월의 저 멘트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렇다. 예나 138. 위안화도 한번 볼까요? 중국이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늘에 꽂혔네요. 그죠? 위안화도 하늘에 꽂혀 있고, 그죠? 지금 과거의 고점이 7위안 때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국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죠? 돈을 1조 달러를 풀어가지고 그 뉴스를 만들어 놓고 딱 하루 상승하고 끝냈어요. 항생 한번 볼까요? 항생. 제가 그래도 항생 목줄에 걸려가지고 다행이다 했던 게 엊그제였거든요. 그죠? 이날 양복 쭉 나왔을 때 이게 1조 달러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그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야? 그거 투자해도 안 되는 게 지금이다. 그죠? 음. 그렇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는 3.0 계속 3%대 위에서 올라와 있고, 이거 다들 그래요. 3%대 위에 올라와 있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대략 1% 정도 상승을 했어요, 오늘. 이거 오늘 상승하는 거 보고 아시아 증시가 거진 다 상승했어요. 일본도 상승하고. 근데 대만이라든지, 그죠? 호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강국이잖아요. 그 호주 빼더라도 대만이 좀 상승해야지 우리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대만은 오히려 상승을 안 했죠. 니케이야 뭐 일본이야 뭐 엔화가 있으니까 108엔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죠? 108엔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뭐 할 얘기는 없지. 그죠? 니케이 같은 경우는. 금값 떨어졌어요. 은값 떨어지고 굴이 다 떨어졌어요. 원유. 저기 다 떨어지고 있죠. 어디 보자. 아유, 그죠? 일본 금값, 은값 다 떨어지죠. 구리, 그죠? 구리가 마이너스 0.96, 그죠? 그 다음에 기름값도 오늘 떨어지고 WTI가 1.8, 2.2 막 많이 떨어지네요. 그죠? 기름값이 다시 마이너스 돌았고 기름값이 95.16, 100.8, 100.8,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그죠? 원자재 값 다시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천연가스, 미국이 어제 이렇게 삐릿삐릿삐릿했다. 나스닥이 어저께 일봉을 보면,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어저께 나스닥 그 일봉이 아니라 그 분봉 차트를 보고 어 아직 미국도 어 혼이 덜 났나. 5분봉을 한번 볼게요. 그죠? 어 잠깐만요. 어 어제 30, 29 여기였네요. 여기서 이렇게 맞나요? 29. 왜 이렇게 짧지? 30, 27. 이거 왜 이렇게 짧죠? 그죠? 이건 이렇게 긴데. 시간봉으로 봐야 되나? 시간봉은 잘 안 보이네. 15분봉.
그죠? 29일. 오늘 30일. 아, 미국은 30일인가요? 우리가 하루가 저기 하나? 아, 미국이 30일이구나. 아, 참나. 그죠? 그러면 30일 걸 보면 되네. 30일 거. 그죠? 30일 거.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은 아 이게 이 차트는 잘 모르겠는데 제 그 저기 MTS로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네. 그죠? 아, 이게 분봉을 보니까 나오네. 에이, 1분봉. 그죠? 1분봉으로 봐야지. 자,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흐리흐리 하다가 마이너스 1%까지. 그죠? 마이너스 1%예요. 여기 플러스. 순간적으로 플러스 났다가 사라진 거예요. 야, 이거 드론 났나? 더 혼나야 되나? 막, 그죠? 드론 났나? 그죠? 이게 장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가 폭락했을 때고, 그죠? 파월 연설 끝나고 나서 폭락했었던 거, 그죠?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렇다. 가지고 이제 제가 어저께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야, 지금 혼이 들났네. 이게 지금 이렇게 뭐 등락폭이 이렇게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숙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미래에 대해서 지금 파월이 저 정도 열을 내는데 지금 앞으로 그러면 어? 지표가 잘 나와도 그죠? 뭐 실업자 저 아니 저기 뭐야 CPI 지수라든지 PC의 어? 그 지표 어떠한 지표라든지 이런 게 다 잘 나오더라도 지금 연준은 기준금리를 어? 기준금리가 자기네들이 이해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 저게 PCI가 근월 PCI가 아까 전에 4점 몇이었죠? 4.6. PC군요. 근원 PC가 8월에 4.6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번 달 들어가지고 9월 달 들어가지고 지금 8월이지만 9월 PC가 이제 하반기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뭐 3점 몇 이렇게 나온다 그래도 아 나는 이해 못해. 더 떨어져야 돼. 더 강력하게 나가야 돼. 이거 잘못하다가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연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끌어내리려고 하면 엄청 힘든, 엄청난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차트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상승하는 거 보고 이제 기회가 오는구나. 저는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오는구나. 연준한테 진짜 한번 딜 날이 오겠구나. 이거 고퍼스 한번 때려 박아야겠다. 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그 구간까지 밀릴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은 시스템이 흔들려가지고 장이 하락하는 그런 판하고는 다르다. 그죠? IMF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이 망한다든지. 우리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 부동산이 망했다든지 뭐 대출자가 대출을 못 갚고 뭐 신용불량자가 엄청나게 양산되고 뭐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과거하고 다르다. 시스템이 흔들린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는데 시스템보다 더 무서운 연준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진짜 작정을 하고 선거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음, 그렇게 하면서 닥스가 제가 캡처할 때가 7시였는데요. 대략 1.2% 닥스가 1.2%였는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닥스 그죠 여기 있죠. 1.7%더 올라갔네요. 닥스가 1.7%. 유럽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네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예. 모르겠어요. 제가 맞을지 아니면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다. 올라가면 안 된다. 연준 더 화난다. 연준이 화나면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뭐 볼 것도 없죠. 볼 것도 없고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아까 이제 항생하고 상해 지수만 한 번 더 볼게요. 상해 지수 힘 못 봤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돈을 그렇게 푼다 그랬는데 뉴스에서는 2020년도보다 지금 돈을 더 많이 푼대요.
근데 반응이 없어. 이게 부동산이 한번 깨지면 이 정도로 그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부동산 뭐 멀쩡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의 30%를 중국이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도시 봉쇄가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 뉴스들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많이 나와가지고 이 지역 저 지역 뭐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중국은 지금 도시 봉쇄 중. 이런 거로만 이제 인지를 하면 된다. 저는 이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국인데 그러면 우리가 버텨날까요? 그죠?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고버스를 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 그러면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중국 다롄 740만 인구가 있는데 봉쇄. 그 다음에 선전 봉쇄. 선전은 그죠? 되게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최대 전자상거래 화창베이가 있는 곳도 폐쇄. 그죠? 참 답답해 죽겠네요, 진짜. 현대기아차 차별법 이거 먼저 번에 국회의원들이 갔다 왔는데 지금 뭐 여기 주미 한국 대사까지 해가지고 난리 했는데 여기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참나 이 기사도 웃기게 내가지고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아닌 의회 주도로 통과된 데다가 바이든이 서명까지 했다. 아니 미국 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어? 지금 이거 징징징 짠다 그래서 미국 법을 바꾸려고? 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의회 주도예요, 의회 주도에. 그러면 상원의 대장이 누구야? 민주당 상원의 대장, 민주당 그 의원들의 대장이 누구예요? 낸시 펠로시. 이 여자 패싱 시켜놓고 이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 이게 어디 갔지? 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 낸시 펠로시 패싱 시켜놓고 그때부터 이게 스물스물 나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만 문제예요. 칩보 당장 내일까지인데 뭐라고 답변 나옵니까? 이거 얘기 안 나오죠 지금. 어? 그죠? 말 못하는 거야. 미국에서는 또 이거 가지고 특집을 언젠가는 잡을 건데. 그죠? 이 칩보 이거 그냥 지나갈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 칩보에 누구 들어있어요? 대만, 일본, 미국. 그죠? 대만이 들어가 있어요, 대만. 그럼 중국하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하고는. 중국이 지금 어떠한 뉴스까지 나오냐면, 한국의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그죠? 한국의 자동차가 지금, 친환경법에 해가지고 전기차 수혜를 못 본다. 미국의 지원을 못 받는다. 그 이유가 뭔가 그거를 특집 기사를 내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알같이 이게 아유 답답해 진짜. 우리나라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미국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이게 이 뉴스가 왜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 답답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 답답하다. 그리고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사우디가 그죠 여기 뉴스 보면 사우디 얘기 나와요. 사우디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미국 그 바이든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한대요. 그죠? 왜? 이란 때문에. 어? 이란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저기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들고 일어나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는 먼저 번에 바이든이 연결을 해줬어요. 니들이 이제 친하게 지내.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 종교적으로 하나로 뭉치는 그런 어떠한 클러스터 같은 거를 형성을 했어요. 어. 그렇다 그러면 이란은 지금 와가지고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해가지고 뭘 한다? 이거 주도가 누구예요? EU. 그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 아니에요. 얘네들이 주도를 한 거 미국이 이제 컨펌해가지고 도장 찍어주면 이거 도장 찍어주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얘기 나오니까 사우디는 뭐 했어요? 오펙에서 등산한다 그랬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은 바이든하고 얼굴 맞대고 한번 얘기를 하자 그러는데 지금 바이든이 거부를 하는지 안 되고 있어요. 어. 여기 이제 몇 가지 안이 있대요. 뭐 뉴스 보면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힘들다. 잘못하다가는 유가 폭등할 수도 있다.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유가 잡으려고 그러다가 유가 폭등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오히려 바이든 지지율이 44%까지 상승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화당이 우세한 게 아니라 바뀌었죠. 민주당 우세. 다시 바뀌었어요. 어, 민주당이 우세하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선거에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유가 지금 섣불리 예견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란 얘기 안 나왔을 때는 저는 85불에서 95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사우디가 뭐라고든 바이든이 뭐라고든 바이든이 패싱을 당했다는 바보 바이든이 왜 그 사우디에 가가지고 빈살만을 왜 만났는지 바보 소리 듣는데 아무것도 얻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면에 굉장히 엄청난 그 딜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란 때문에 이거 상황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는지, 그 도장을 찍고 나서 유가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그 돌발적인 행태를 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진짜 에너지 위기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다. 이 얘기가 나왔죠. 이제는 유럽이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국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도 되게 심하고 뭐 한두 개 나라 작살이 나더라도 금리를 올려야겠다. 그래가지고 0.75 지금 예상으로는 0.75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ECB가 9월에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거론이 된다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세게 나갈 수가 있다. 왜? 파월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한 게 에너지난 유럽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월에 요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중간 선고 기류 바뀐다 요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창용 한흥 총재도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5%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경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 가계빚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아파트 담보대출 있죠. 거기다 그 전세자금 대출 있죠. 신용대출 있죠. 마통대출 있죠. 그죠? 그것 때문에 금리를 제대로 못 올리고 이제 껐떡껐떡 맞춰가지고 미국하고 맞춰놓은 거예요. 2.25%. 그죠? 2.25% 맞춰놓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랬는데 인플레이션 5% 넘어가면 어쩔 수 없다. 이창용 그 한은 총재도요. 그 잭슨홀 연설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파월처럼 세게 얘기하거나 언론에 주목을 받은 건 아닌데 이 말의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의 기관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각 나라의 그다음에 총재들, 은행 총재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잭슨홀에서 얘기를 하고 뭔가를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합의 내용은 뭐 합의를 보려고 토론을 하는 장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장이지만 하여튼 여기서 뭔가가 합의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경제를 위해서 정치, 문화, 그다음에 우리 뭐 인류의 어떤 안위 이런 걸 일단은 적어놔야 된다. 일단은 경제를 살려야지 모든 게 다 살아난다. 그죠? 이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 연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연준이 주가 올리면 안 된다. 주가 올리지 마라. 그리고 실업률 높여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시다 내각이 지지율이 47%래요. 한 달씩 10%나 급락을 했대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 오늘은 뭐 제가 왜 고버스에 투자를 했는지, 주동이 고버스에 또 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고버스 투자한 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파월의 저 정도 멘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땡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사들이는 거 땡큐. 지금 하락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저도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2388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질까? 근데 이거 떨어지면 밑에는 없죠. 그죠?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은 진짜 볼 게 없네. 일봉으로 봐야겠네. 230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지면 걸리는 게 없어요. 어디를 걸까요? 그죠? 여기서 어디를 걸까요? 이거는 지금 요거는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에 나온 거잖아요. 하락하다 횡보한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걸 게 없어요. 그나마 걸 수 있는 게 이게 전고 요거 하나거든요. 과거에 내려왔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유튜브 보다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뭐 유튜브에서 갑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을 과거에 뭐 12억인가 주고 샀는데 뭐 그게 40억이 돼가지고 20몇 억을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처음에 한 5분 보다가 안 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죠? 어. 그래가지고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는데, 대출하면 큰일 납니다.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런 방송을 하면 안 되죠. 그런 방송을 왜, 어? 왜 그런 방송을 하면 안 되냐? 뭐든지 상승 기회는 그걸 하면 안 돼요.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쉽게 가지고 그 방송이 뭐냐면,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이 바닥이라고 주식 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금리는 계속 상승해. 주가는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야, 앞으로 떨어져도 얼마 떨어질지 몰라. 어. 그지? 근데 말로는 뭐 2300까지는 떨어뜨린다 그러는데 지금 2900이야. 야, 2300까지 안 떨어뜨려도 돼. 그리고 나중에 2900 충분히 와. 그러니까 지금 빨리 주식 사.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뉘앙스를 딱 받은 거예요. 어. 부동산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때만 생각하면 돼요, 이때. 2018년도. 이때. 이때요, 이때. 이때부터 금리 인상을 하고 TQ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죠? 어. 이때까지 부동산이 막 상승을 하고, 이때까지 정식이었어요. 요때 빠질 때 같이 빠졌어야 돼. 그냥. 그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나서 갑자기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폭등을 했거든요. 여기가 20억짜리가 코로나 정점, 코로나 끝나고 상승했을 때, 그죠? 2021년도 말까지 4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부동산 가격은 지금 40억이 18년도에 20억짜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20억은 운이 좋았던 것 뿐입니다. 어,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뿐이지, 이거는 어떠한 능력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게 아니야. 이거 여기는 다 거품이었잖아, 이거는. 그죠? 주식도 거품, 부동산도 거품, 경제 자체가 거품이잖아요. 이 거품을 지금 바람을 뻥꾸를 내 가지고 어떻게 어 안정적으로 바람을 빼내는지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죠? 여기 저기 뭐야, 바람 더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죠? 하여튼 뭐 그 얘기가 있다. 그리고 2300포인트가 무너지면 밑에 저항대가 없다. 제가 생각하는 저항대는 여기에요. 어. 왜냐면 이거 기준으로 따져야 되거든. 그죠? 저항대가 없는 거예요. 어디 저항을 칠까요? 근데 왜 여기? 뭐 과거에 뭐 저점 여기? 그죠? 저항대가 없어요. 이 밑으로는 저항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게, 여기까지는 도로가 낮다 그러면 여기는 도로가 없는 길이다. 그래서 2300포인트 미만으로는 빠지면 많이 힘들다. 오히려 2300포인트 미만으로 빠져가지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준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누군가가 중추적으로, 야, 지금 우리 그 전체 종합주가지수의 PBR이 너무 낮다라고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 종합주가지수의 PBR이 2600이 1배라고. 여기가 1배. 그죠? 지금도 0.9. 이 언저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싸다 그래서 사는 건데, 모르죠. 이게 더 빠지면.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죠. 그죠? 예전처럼 제가 이제 뭐 레벨 곧버스를 샀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굉장히 뭐 하락장에 배팅을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지금 제가 보면서 바닥으로 잡는 거는 기껏해야지 2300포인트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만약 투자를 할 때 빠지면서 투자를 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가 상승을 할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물타기를 하는 게 투자의 정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곧버스가 상승을 할 때 투자를 해야지 정석인데, 곧버스가 하락을 할 때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먹을 라인이 없는 거예요. 먹을 라인. 기껏해야지 여기서부터 2300포인트. 그죠? 먹을 수 있는 거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여기서부터 요건데. 그죠? 여기서 뭐 굳이 뭐 얼마나 더 투자를 해서 합니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다시 반등하려는 힘은 더 세질 것 같은데. 근데 거꾸로 지금 투자 심리가 올라라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중간 코퍼스를 매집을 하겠다. 지금 이 작전을 세운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돼가지고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서 또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언제든지 그 시기와 상황과 그 뉴스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심리 이런 걸 가지고 대응을 해가지고 계속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날이 너무 빨랐던 거예요. 지금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상승은 예견했어요. 더 상승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안 됐어. 어, 이게 안 돼 버렸어요. 그죠? 1차로 안 됐어요. 반등하고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상승할 때, 이거 상승할 수 있겠다. 그러면 과거처럼 2만치 못 갈 것 같으니까 전고. 그죠? 전고에 걸리면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지. 근데 벌써 또 안 돼 버린 거예요. 파월 때문에. 그죠? 근데 다행히 또 상승을 해주려고 그래. 내일도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또 사야지. 그죠? 내일 적어도 50%를 만들어 놔야겠죠? 장을 봐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상승할 때 사고, 상승할 때 사가지고, 떨어질 때 팔고. 파월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전저까지는. 언젠가는. 근데 여기서 그냥 떨어진다? 그럼 먹을 게 없죠. 더 이상 추가 투자는 힘들죠. 왜 그러냐면 사면 살수록 먹을 게 점점 작아지니까 파이가 작아지잖아요. 그렇다. 하여튼 뭐 주도는 고포스에 투자를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을 사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도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주식이 있는데 많이 물렸어요. 그러면 이 주식을 팔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지 고민을 한다 그러면요. 팔아도 지금 파나 2300포인트 부러지고 파나 별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벌써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셨다 그러면. 그죠? 적어도 뭐 3000포인트 위에서 사셨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진 뭐 한 반토막 이상 났을 거 아닙니까? 팔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상승기에 상승기에 주식을 사셔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요. 일정 부분 수익을 저 같은 경우는 100%다 수익으로 챙겨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저번 주 월요일까지 그죠? 저번 주 월요일 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제 이제 그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보스에 올라탔습니다. 장이 어떻게 될지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승은 아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